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 결과 이철우 국회의원이 김광림 의원을 2.7%포인트 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수원이 정밀 역학조사를 약속했지만 3년째 조사 기관조차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롤어선과 체납기 어선의 불법 공조조합으로 87억 원어치의 오징어를 남획한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여 년 전부터 원전 지역 주민들의 몸에서 암과 유전 질환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면서 한수원은 당초 2016년에 제대로 된 역학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루고 미루어 3년째 조사를 담당할 연구기관조차 선정하지 못해 사실상 조사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시한 삼중수소 영양조사 결과입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의 검출률은 89.4%, 10명 가운데 9명에 가깝고 경주 시내권 주민 표본에서도 18.4%나 검출됐습니다. 이듬해 원전 인근 주민들의 조사에서도 70대 노인부터 5살 어린이까지 조사 대상 40명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인근 간포 정수장에서도 2년 연속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100% 삼중수소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삼중수소가 주민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삼중수소 논란이 커지면서 한수원은 당초 2016년 6월쯤 환경시료와 염색체 분석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한 차례 1년가량 연기했습니다. 7월 말경이면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말경이면 경수로 지역, 중수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조사 예정 시점으로부터 3년이 다 된 지금까지 조사 기관조차 선정하지 못해 언제 조사가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수원은 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됐고 수의 계약을 위한 평가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해 진행이 중단된 상태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질의를 마쳐 조만간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한수원에 조속한 조사 착수를 요구하는 한편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과정 전반에 참여해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기적인 3년, 5년의 과제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추적조사까지도 계속 10년, 20년 중수로가 없어질 때까지는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한수원 돈으로 하는 조사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일정마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역민과 상생하겠다는 한수원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15분쯤 경주시 남남 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강진의 181번째 여진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은 또 오늘 새벽 1시 32분 일본 시마네 현에서 발생한 지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 결과 이철우 국회의원이 김광림 의원을 1,300여 표 2.7%포인트 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불공정 경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를 논의한 뒤에 후보를 최종 확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이철우 후보 선거인단 투표 결과 8,098표. 여론조사 환산 투표 결과 8,294표. 이철우 국회의원이 합산 득표수 16,392표, 32.6%를 얻어 한국당 경북지사 경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책임당원 투표는 800표 가까이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 2,000표 이상 밀려 15,028표, 29.9%로 2.7%포인트 차로 2위에 그쳤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13,385표, 26.6%, 남유진 후보는 5,537표, 11%를 얻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힘차게 노력하겠다는 선거 기간 중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광로에 녹여서. 하지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남유진 후보가 불공정 경선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선 무효 등 법률 대응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의원이 TV토론에서 남 시장 재임 기간 구미 산단 수출이 줄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김광림 의원은 경선 당일 지지 문자를 발송했다며 규정대로 20% 페널티를 주장했습니다. 경선 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응벌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공관위에서 답을 해야죠.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관위 긴급회의와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경북도지사 후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강덕 현 포항시장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준하경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이동우 전 경주엑스포 사무총장, 최학철 전 경주시의회 의장 3명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국가 시행사업 7개와 군 시행사업 104개를 추진하기 위해 6천억 원의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1,000억 원과 동해 중부선 3,500억 원, 강구항 개발 220억 원은 경북도 전략 사업에 반영시켰고 강구대교와 안동 영덕 간 도로 개량 사업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 블루시티 조성과 버섯 연구센터 설립, 해양 레포츠 센터 조성 등 51개 신규 사업 2,400억 원의 국비 지원도 건의합니다. 요즘 오징어 값이 하도 올라서 금징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경이 트롤 어선을 몰고 다니며 오징어를 싹쓸이해온 불법 조업 현장을 덮쳐 선장 등 71명을 검거했는데 남획한 오징어가 2,000톤이나 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동해 앞바다, 대형 트롤 어선이 그물을 끌면서 오징어를 잡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릴까 봐 배 이름은 교묘하게 가렸습니다. 체납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아주면 트롤 어선이 그물을 쳐 한꺼번에 싹쓸이하는 불법 공조조업 현장입니다. 일부 어선은 오징어를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 배 뒤쪽에 불법으로 롤러까지 설치했습니다. 해경이 적발한 선박은 오징어를 싹쓸이한 트롤 어선 7척과 집어등을 밝혀준 대가로 돈을 받은 체납기 어선 58척 등 모두 65척. 이들은 오징어 1,970톤, 시가 87억 원어치를 잡았습니다. 일지와 선장들을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휴대폰 문자 내역을 모두 복원하는 모바일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징어 어자원에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 조업은 증거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해경은 불법 공조 조업에 가담한 트롤 어선과 체납기 어선 선장 등 71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왕룡사원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 복장 유물을 보물로 지정되도록 경상북도에 신청했습니다. 왕룡사원 목조 좌상 복장 유물은 좌상의 조성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과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제작된 경전 5점과 문건 30점이 포함돼 있어서 당시 불교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올해 7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역 중소, 중견 기업의 연구 개발, R&D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경북의 전략 산업 중 모바일과 자동차 융합, 서비스 관련 업체의 국내외 R&D 기술 개발 분야이며 지원 금액은 과제별 1억 원 이하,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간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사업 설명회와 공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수행 결과를 평가해 내년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측정소가 도시 지역에 설치돼 있어서 농어촌은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는데요. 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덕군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망이 구축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영덕읍사무소 2층 옥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1분 단위로 자동 측정돼 실시간으로 읍사무소 현관에 있는 전광판에 표시됩니다. 영덕군이 KT와 손잡고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측정기를 군내 20곳에 설치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과 또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어떤 관심도에 호응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는 이제 도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운영하는 미세먼지 측정소는 대부분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 설치돼 있고 농어촌은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실제로 영덕군의 경우 지품면 한 곳에서만 국가 측정소가 운영돼 상당수 주민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포항의 측정 수치를 참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 전역을 아우르는 측정망이 갖춰지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호흡기에 미세먼지가 아주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지 좋은지를 몰랐는데 이 화면을 보니까 지금은 나쁘니까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느끼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영덕군은 측정 자료를 빅데이터로 축적해 시기별, 지역별로 대기질 예측과 대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영덕군과 KT는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마을의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공단 업체들로 포항 친환경 공단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공단 업체들은 철강공단 주요 도로를 1개사 1개 구역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예보 기준 나쁨 단계부터 청소를 강화합니다. 포항시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차량을 운행하고 전기자동차 투자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공단 지역 고압 살수차 운영 등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건천 언양 구간에서 25톤 화물차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중경상을 입고 해당 구간이 1시간 이상 정체됐는데 경찰은 25톤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철길 건널목에서 코레일 화물열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79살 손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화물열차가 1톤 화물차를 측면에서 들이받아 150여 미터를 밀고 간 상태였는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며 쌀쌀했던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고 밤부터 하늘은 흐려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에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11도에서 최고 19도 차이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의 질이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한 자릿수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울진 19도, 그 외 지역들이 20도를 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 낮이 되면 울릉도 15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새벽 한때 봄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봄 관광철을 맞아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시간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운영 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으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휴일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문을 연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9층 목탑 모형 전시실과 3D 입체 영상관,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는데 지난해 4만 4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 즉 하이코는 오는 2019년에 열릴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코는 지난해 현장 실사 당시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과 풍부한 문화유산, 독특한 관광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술대회는 세계 3대 디스플레이 학술대회로 25개 나라에서 2,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입니다. 포항에서 실종된 해병대 장교가 19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해병 1사단에 따르면 어제 오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이밤리 해안에서 해병대 군수단 소속 40살 A 소령의 시신이 파도에 떠밀려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